네, 반갑습니다. 2025 반문각 스포츠 지도사 노인 체육론 강의를 맡은 최성국 교수입니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 챕터마다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콕 집어서 강의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강의를 보고 뭔가 강의를 더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방문각 그 유튜브 들어가시면 더 자세하게 강의가 되어 있는 녹화본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작년 2024년도 기출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노화, 그리고 노화의 특성, 그리고 이런 운동 프로그램 설계에 다소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고요. 특히 노화의 개념과 노화에 관련된 이론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질환별, 이 노인이 겪을 수 있는 질환에 대해서 프로그램 설계하는 것, 거기에 대한 출제도 작년에 비해서,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비해서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출제 비율 같은 경우에는 크게 노화의 특성, 그 다음에 이런 운동 프로그램, 그리고 질환, 이 세 가지 파트에서 거의 대부분 많이 출제가 되어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챕터에서는 노화와 노화의 특성, 그리고 마지막 지도자의 효과적인 지도 순으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래도 어쨌든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노인 채용론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노화와 노인에 대한 정의도 정립을 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노화는 뭐냐면요, 이 시간에 따라서 어떠한 생체 구조와 그리고 이 신체 기능,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뇌의 기능, 그 다음에 심장의 기능,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쇠퇴하는 현상이 바로 노화입니다. 그건 어떤 피부 노화도 있고요. 등등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다 노화되어 가고 있다. 그럼 노인은 도대체 뭐냐? 생물학적으로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우리가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심리적, 환경적, 그다음에 신체적 이런 변화가 복합 형태의 과정이 있는 사람 우리가 노인이라고 합니다. 노인.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화의 분류로 봤을 때에는 첫 번째는 이제 생활 연령, 역연령이라고도 하는데 연소노인 65세 74세, 중고령 75에서 84, 고령 85에서 99, 초고령은 100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연소노인은 어떠한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요. 중고령부터는 뭔가 건강 상태는 양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다양한 취미 활동에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령노인부터는 조금 더 노화가 되어지면서 일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초고령은 어떤 움직임도 많이 없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조직이 더 이상 기능하지 않는 노인을 우리가 초고령 노인이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런 생활 연령, 즉 역연령에 따라서 분류를 이렇게 나눠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활 연령이 있다 그러면 이제 신체 연령이 있죠. 이제 기능적 연령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나이와 성별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기능적 체력에 따라서 노인을 규정하는 연령이다. 그래서 80세 여성, 60에서 64세의 연령 집단은 유산소 지구력을 가지고 있고 유산소 지구력과 관련한 기능적 연령이기도 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 변화 이거는 사실상 20년대에 한번 이제 나와 있었었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는 현재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변화를 하고 있고요. 2060년 앞으로 35년 이후에는 65세 이상이 노인화가 될 것을 예상을 한다. 이 문제는 뭐다? 바로 저출산 시대에 접어들면서. 그래서 이렇게 있다. 한번. 이 어떻게 보면 이러한 우리 현재
사회적인 문제에 기반한 이런 문제도 제가 봤을 때는 한 번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측에 보시면 이제 생물학적 노화의 특성. 네, 이거는 이제 작년에 기출문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노화라는 거는, 우리가 노화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어떠한 기능, 그리고 신체적으로 계속해서 쇠퇴하는, 그게 이제 노화, 피부 노화라고도 볼 수 있었는데, 그런 노화가 생물학적으로 어떤 특성이 일어났냐. 일단 보편성. 네, 보편성은 말 그대로 누구나, 누구나 노화는 다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인성. 노화는, 이거는 질병이 아니에요. 네, 이거는 어찌됐든 어떤 변화가 생겨났기 때문에 생겨나는 게 바로 노화다. 그게 이제 내인성이라고도 하고요. 점진성. 점진성은 뭐예요? 우리가 점진적으로, 순차적으로, 점점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쇠퇴성은 뭐예요? 노화는 결국에는 사망을 한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문제 푸는데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겠죠. 네. 뭐 사실상 이 스피르도소의 신체 능력 5단계 이 같은 여러분들도 아주 뭐 많이 문제가 문제가 지출되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아요. 네. 네, 그리고 노화의 변화 같은 경우, 네, 그래서 매년 나오고 있는데, 자, 이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는 심혈관계, 중추적과 말추적 변화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노인화 될수록, 노화가 될수록 심박 출량, 심박수, 그 다음에 이런 최대 산소,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감소가 되죠. 네. 이거는 뭐 사실상 제가 여러분한테 이 시간, 이 되게 짧은 시간 내에서 강의를 해드린 거는 조금 다소 시간의 어떠한 비율이 계속해서 이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일일이 다 설명해 드리진 않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노인, 어르신들을 보면 딱 떠올 수가 있겠죠. 심박 출량, 심박수, 그 산소 섭취량이 계속해서 감소가 되고요. 그걸로 통해서 수축계 혈압이 점진적으로 증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카테코라미, 심장 근육 반응에 대해서 감소도 계속 되어 가고 있습니다. 말초적으로는 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근육에서 혈액 흐름이 감소가 되고요. 그리고 동정맥 산소 차이, 그 다음에 근육의 산소 능력,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의 숫자 밀도가 계속해서 감소가 되어 있다. 네. 그리고 호흡기는 당연히 어떻게 됐어요? 호흡기도 계속해서 감소가 되어지겠죠. 네. 그 이유는 당연히 심박 출량과 심박수, 그 다음에 최대 산소 섭취량이 감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호흡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감소가 되어지고 있죠. 네. 그리고 근육도 어떻게 보면 근육량이 계속해서 감소가 되어지고 있죠. 이건 어떻게 보면 노화의 단연스럽게, 네, 당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신경계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생물학적 노화 이론, 아까 나와 있었죠. 유전적 손상 이론, 그 다음에 점진적,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네, 보편성, 내인성, 점진적, 쇠퇴성.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전자가 인체 내에서 노화 속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두고, 손상은 내가 노화가 될수록, 노인이 될수록 세포 손상의 누적은 기능 장애와 괴사를 유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점진적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쇠퇴가 되어가고 있다. 그게 이제 불균형하게 일어난다. 네, 그렇게 생물학적 노화 이런 게 세 가지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왼쪽에 교차 연결 이론, 사용 마모 이론, 면역 반응 이론 이런 것도 작년에 이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한 번씩 이건 이거구나 라고 한 번만 읽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메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 이거는 사실상 노인 채용론뿐만 아니라 이건 심리, 네, 스포츠 심리 부분에서 자세히 나와 있으니 그 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릭슨, 이 에릭슨은 어디? 여기 유아체육. 네, 유아체육에도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우리가 스포츠
스포츠 지도사를 따기 위해서는 총 7개 선택 과목에서 5과목 선택을 시험을 보는데, 여러분들도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7과목이 다 이론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 뭐 한 과목에서 이론을 봤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다른 과목에서도 다 이런 이론들이 다 합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노화에 따라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거를 조금 자세히 보면요. 먼저 신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기능이 저하가 되겠죠,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피부, 세포, 그 뼈대, 그 다음에 근, 차이, 다시 치아, 심장, 비대, 심장막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악화가 되고요. 그리고 신체 변화도 흰머리카락, 그리고 머리카락이 감소가 되고, 그리고 주름살, 그리고 얼룩 반점, 신장의 감소, 그리고 만성질환. 네,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생활습관병, 혹은 이거를 뭐 성인병, 네, 이런 거에도 노화는 이제 노출이 많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있고, 그는 신경 기능의 저하도 이렇게 나와 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노화의 심리적으로 특성을 봤을 때는 굉장히 어쨌든 나도 내 몸이 쇠퇴되는 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노인 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우울증, 그 다음에 어떤 의존성이 강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과거 회상, 네, 그거를 통해서 기복이 심해지고, 그 다음에 이런 고독감에 해서 이해력이 좀 많이 늦어진다, 네, 낮아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들이, 이러한 특성들 때문에 결국에는 사회적으로도 변화가 생겨나죠. 역할이 이제 남성이 나이가 먹으면 여성화, 네. 근데 여성이 반대로 나이가 먹으면 남성화. 자, 이렇게 역할이 변화가 됩니다. 이거는 호르몬, 네. 호르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또 상실이 되고 대인관계에도 계속해서 안 좋게 되어 있죠. 네. 우리가 어찌됐든 노인이라는 거는 지금 제가 계속 특성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굉장히 이런 부정적인 특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안 좋은 특성들이. 네,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어떠한 병도 아니고, 그리고 이거는 누구 뭐 특정 인물한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노인의 운동 효과를 이제 보시게 될 텐데, 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중요한 부분만 찝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이런 운동을 통해서 심리적인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긴장 이완, 스트레스, 그 다음에 기분 상태, 정신 건강. 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런 노인 체육론보다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심리, 네, 스포츠 심리학 부분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이러한 심리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누구한테 우리가 접목을 시켜요? 바로 노인. 네, 노인한테 접목을 시키면 이런 효과들이 계속해서 나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효과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어쨌든 노인도 운동을 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거를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운동 프로그램, 네,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노인 운동 프로그램의 설계, 네, 그래서 프로그램 요소 먼저 보면요. 일단 운동 형태로서는 신체 구성, 그리고 뼈, 그리고 신경근 긴장,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운동 훈련을 계속해서 하셔야만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뭔가 체중을 감소하기 위한 어떤 유산소 운동과 그리고 저항 트레이닝은 모두 뼈의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뼈의 건강에는 누구한테 좋아요? 또 바로 노인한테 되게 좋겠죠. 네. 그리고 운동 강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일반인 이제 이런 젊은 층에 해당하는 운동 프로그램을 짜는 것보다는 노인에 맞춰서 운동을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운동 프로그램 할 때 기본 원리, 네, 특정성의 원리, 과부하, 점진성, 개별성의 원리, 특수성, 가역성의 원리 이렇게 등등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조금 쉽게 쉽게 제가 풀이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특정성의 원리는 내가 어떤 운동을 했을 때 이 생리적과 대사적 반응이 운동 형태가 사용된 근육군의 특정적이다. 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특정 부위의 운동을 할 때에 필요한 어떤 운동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다 가슴 운동을 할 때는 이게 뭐가 필요하고, 등 운동할 때는 등 뭐가 필요하고, 네, 이런 것들이 다 어떠한 특정 형태가 나타났다. 네, 과부하의 원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평소 운동 능력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신체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과부하, 예, 운동을 뭐 근육을 내가 키울 것이다. 그럼 근육을 조금 더 크게 키울 수가 있겠죠. 과부하의 원리를 통해서. 점진성의 원리는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늘어난다 하는 게 점진성의 원리. 개별성의 원리는 당연히 모든 운동 프로그램은 개별, 1대1, 이 개별의 성향 차이, 뭐 개별의 신체적 능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프로그램을 짜셔야 한다. 특수성 같은 경우에도 내가 그냥 똑같은 운동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조금씩은 좀 바꿔서 좀 특수한 어떤 운동 형태를 고려를 해서 운동 프로그램을 짜야 되고, 가역성의 원리는 중단하거나 강도를 높이지 않으면 운동 능력이 급격히 감소하는 원리. 네. 그래서 운동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는 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거를 제가 조금 더 쉽게 풀이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속적인 운동 참여를 통해서 동기 유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첫 번째는 행동 변화. 행동주의 학습. 어떠한 한 인간이 행동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그 행동을 내가 어떤 자극을 줬을 때에, 그리고 내가 그 자극을 통해서 내가 계획한 대로 결과가 나타났다 하는 게 바로 행동주의 학습 이론. 건강 신념 모형. 내가 건강을 계속 추구해. 건강을 생각을 하면 건강해져.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를 통해서 이 자기 효능감 6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것 통해서 나는 건강해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바로 건강 신념 모형. 봄이론 쪽 모형 같은 경우에도 조금 광범위한 어떤 이론 모델이지만 이 건강 행동에 대해서는 내 준비 상태를 평가하고 지도하기 위해서 변화 과정을 제공을 한다. 어떤 촉도를 제공을 한다라는 게 바로 범위론 쪽 모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범위론 쪽 단계에서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지 단계, 행동, 준비, 계획, 계획 전 단계. 네, 이렇게 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합리적 행동 변화, 사회인지, 계획된 행동, 자, 이런 것도 다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어떤 이론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훑고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자기 효능감, 자기 효능감의 성취, 대리, 언어적, 정서적 각성.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내가 어떤 일을 잘 해낼 수 있다라는 개인적 신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동 공고, 운동 방안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시면, 실제로 내가 어떠한 노인을 위해서 운동 프로그램을 짰을 때에 다 필요하기 때문에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리클리와 존슨, 리클리와 존스의 고령자를 위한 건강, SFT 검사. 자, 이것도 이제 작년 문제 많이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우측에 보시면, 제가 이 기출 핵심 포인트에 나와 있죠. 네. 이거랑, 자, 이런 것들이 다 작년에 이렇게 한 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이론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 SFT 검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노인 체력 검사라고 보시면 돼요. 노인 체력 검사. 체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노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그리고 젊은 그런 사람들도 체력이 높아야 운동 기능도 높아지고, 운동 기능이 높아야 결국에는 건강까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체력 검사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체력 검사를 뭐뭐뭐 하냐. 그래서 이런 검사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검사 항목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6분 걷기 검사, 뭐 기능 팔 뻗기 검사, 그 단기 신체 기능 검사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한 번씩 봐주시면 네, 좋습니다. 그리고 미국 스포츠학회에서 노인의 신체 활동, 권고 지침, 그래서 유연성에는 이렇게, 유산소는 이렇게, 저항운동은 이렇게, 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네, 보고 넘어가시면 네, 문제 푸는데 쉽게 풀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질환별 프로그램 설계인데요. 자, 이것도 각 질환들마다 우리가 운동 프로그램 짜는 것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어쨌든 기출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네, 그런 위주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말초동맥 질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죽상동맥경화 병변이 특징인 질환이고요. 이런 것들이 연령, 당연히 고령화, 그러니까 흡연, 고혈압, 그 다음에 당뇨병, 이상지 혈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 주요 증상에서는 체중과 움직임이 하지에 간헐적 파행이 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질환 같은 건 여러분들 한 번씩 봐주시면 좋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나 질환별 프로그램 설계에 관해서 공부를 하실 때에는 여러분들이 일단 본문을 잘 보시면 첫 번째, 뭐 관상동맥성 심장질환 증상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고혈압이 뭔지 1단계, 2단계, 3단계는 뭔지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런 운동 프로그램입니다. 운동 프로그램. 네. 고혈압에서는 운동 프로그램을 이렇게 형성을 해야 한다. 네. 자, 그리고 폐 질환에는 이렇게 천식이 있고요. 천식에 필요한 운동 프로그램이 이렇게 나와 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도 운동 프로그램. 네, 여러분들은 사실상 운동 프로그램만 잘 보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보시다가 이렇게 제가 기출문제가 나와 있죠. 기출문제는 여러분이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좋습니다. 당뇨가 뭔지. 근데 운동 프로그램은 이렇게 나와 있고, 주의사항 이렇게 나와 있고. 네. 그래서 이 당뇨병 환자의 운동 효과. 네. 당뇨병 환자가 운동을 하면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는지 체지방이 감소가 되고요. 네. 이런 것들이 감소가 되고, 이 전 단계에서 제2형 당뇨병으로 진행을 예방을 한다. 네. 이런 것도 여러분 봐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비만은 뭐고, 운동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는지. 고지혈증, 운동 프로그램. 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당뇨에는 뭐고, 그리고 당뇨의 운동 프로그램은 이렇게 되어 있고, 비만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관지어서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근골격계, 네, 그리고 골다공증. 네, 골다공증이 이제 작년에, 네,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자, 골다공증은 뭐고 또, 운동 프로그램도 어떤 거고, 그리고 운동 주의사항, 이렇게 나와 있고요. 관절염에서도 골 관절염이 있고 이제 류머티성 관절염이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차이 알고 계시면 좋고요. 운동 프로그램, 운동 시 주의사항, 네, 이렇게 봐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신경계 질환에도 이제 파킨슨병, 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알츠하이머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제가 위에서, 네, 말씀을 조금 더 드리고 갈게요. 사실상 저희가 이제 노인 채용론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요, 프로그램 설계. 네. 설계를 했을 때 이제 필요한 것들이 있죠. 뭐 주의사항.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운동 특성. 그리고 프로그램 요소.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다음으로 나오는 게 바로 질환별. 질환별에서도 뭐 당뇨, 비만, 고지혈증. 자,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성인병에 해당이 되요 성인병. 그래서 성인병에 대해서 성인병의 당뇨는 뭐고, 비만은 뭐고, 고지혈증은 뭐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운동 프로그램이 이렇게 짜야 되고,
그 운동 프로그램을 짤 시 주의사항 같은 거. 자, 이런 순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쉽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봤던 이제 근골격계 손상. 근골격계에도 뭐 관절염이 있고 루마티스병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쉽게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도자, 노인체육론을 지도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사실상 이 문제는 그렇게 출제가 많이 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노인 스포츠 지도사에서 지도 요소는 일단 의사소통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소통에서는 언어적, 비언어적, 자기주장, 기술 등이 있어서 이런 거를 조금 섞어가면서 의사소통을 해야만 조금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가 있다. 그리고 내용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뭔가 전문 용어나 어려운 단어는 사용하지 않다. 네, 이거는 사실상 전공자인 사람들한테만 해당되지 비전공자한테도 이거는 다 전문 용어는 너무 오히려 운동을 할 때 조금 더 어렵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자 눈 맞추고 정면에 쳐다보고 그리고 공감해서 경청해주고 시각적 동원을 쉽게 제작을 해야 된다. 이건 사실상 뭐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에는 항상 어쨌든 노인은 언제 어디서 쓰러질지 모르기 때문에 메디컬 체크 굉장히 중요하고요. 운동 처방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수분 섭취해야 되고요. 그리고 상해 예방을 위해서 좀 적절한, 네, 조금 더 편안하고, 네. 그리고 뭐 여름에는 땀 호수가 많이 되는 그런 운동복을 챙겨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컨디션 조절, 그 다음에 준비 운동, 마비 운동 항상 진행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인 운동을 할 때 위험 요소도 굉장히 많죠. 네. 위험 요소 중에는 이제 시설, 네. 시설에도 굉장히 관리를 잘 하셔야만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직원의 응급대처 계획을 제시해 놓고, 그다음에 정기적인 응급대처 훈련을 실시를 하셔야 합니다. 네. 뭐, 응급대처라는 거는 뭐 심정지도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 뭐 상해, 부상, 네, 이런 것들이 다 직원들한테는 다 계획을 다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런 연습 같은 것도 계속 하셔야만 이런 상황이 나타났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CPR 응급처치 굉장히 중요하고요. 장비는 어디다 두고, 왜냐하면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신경이 많이 저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운동 기구들로 인해 상해를 또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응급처치 순서는 뭐 일반 응급처치랑 이제 비슷합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배울 거는 시험도 시험이지만 실제로 노인 스포츠 지도사가 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응급처치 같은 경우에는 CPR 굉장히 중요하고요. 완전 기도 폐쇄 시에는 복부 밀초 올리기, 하임리히법이 있죠. 네. 그 다음에 골절이 의심될 경우에는 부목법을 사용을 해서 이 골절된 부위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끔. 그리고 급성 손상 시에는 이제 프라이스라고 많이 하죠. 네. 프로텍션, 레스트, 아이스 컴프레션, 그 다음에 일리버레이션, 네, 고정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 노인 스포츠 지도사 하시는 분들은 자, 이러한 응급처치 같은 것도 다 여러분들이 알고 그 다음에 연습을 하셔야만 노인은 부상에 대한 노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바로 즉각적으로 안전하게 부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노인 스포츠 지도사의 핵심 포인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노인체육론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